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금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센세무사 강정호입니다. 요즘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집값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이제 뭐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팔아서 현금을 준다든지 하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세 가지 방법과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여의 모든 것을 A에서부터 Z까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집중하시면 수천만 원을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 증여, 부담부 증여입니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세금 문제는 파는 사람, 부모님한테 양도소득세가 있고, 받는 양수자 자녀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모한테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자녀한테는 증여세하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포함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세하고 증여세 둘 다 발생합니다.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는 부모한테,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한테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시 상세하게 보게 되면 양도는 즉 매매이고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이때는 부모님은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녀는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가족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자금이 실제 거래됐는지를 실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간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대가 지급이 이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이 대가가 시가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시가와 대가 차이가 나면 양도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입니다. 대가 없이 이제 공짜로 주는 거죠. 이때 부모님은 내는 세금이 없지만 아파트를 받는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둘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섞여 있는 거와 비슷한 건데,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거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이렇게 채무가 끼어 있는 상태로 함께 넘겨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 이제 가장 유리할지 개인의 상황, 뭐 주택수, 아파트 가액 등에 따라 안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세무사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언제 증여했는지, 재산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 절차를 이제 뭐 구분하자면 증여 시기를 결정해야 되고, 증여 재산을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증여 시기는 언제일까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증여 계약서가 쓴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이 아니고 등기서의 소유권 이전이 접수한 날, 이때가 법적인 증여일이 됩니다. 저는 세무서에서 있었을 때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뭐 등기나 증여세 고지 뭐 이런 거 다 준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증여계약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등기는 이제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하시는 거죠. 자,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평가입니다. 증여세는 이제 이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재산평가가 매우 중요하죠. 증여재산의 평가의 원칙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증여 이전 6개월, 증여 이후 3개월, 총 9개월 동안에 이때 평가 기간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시가의 개념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철수 씨가 뭐 아들 김민준에게 하늘아파트 101동 801호를 증여했다면, 증여일은 이제 8월 20일이고요. 이제 아들에게 이제 800으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가액이 얼마로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만약 증여하려는 어떤 이 801호의 증여일 전후,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매매나 감정가액 등이 뭐 경매된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을 적용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기간 동안 없을 확률이 더 크겠죠. 이때는 내가 증여한 이 801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용 면적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이내 차이인
다른 아파트에 어떤 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재산가액을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찾아보니까 7월 10날 같은 단지, 같은 평수 105동 1502호가 10억 원에 팔렸고 2025년 9월 5일에는 102동 301호가 10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단지고 같은 평수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증여 재산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지를 확인해서 그 가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제 그것도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거래일이 가까운 날을 적용합니다. 자, 김민주 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유사 가액인 102동 301호인 10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뭐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잘못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명백한 유사 매매 사례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잘못 신고하시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당 재산이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더라도 국세청은 감정평가에서 시가를 산정할 수가 있고 이때 감정평가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에서 설명한 기간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여하실 때는 어떤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와 납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 20일 날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 3%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 증여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객관적인 시가 확인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어떤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라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를 인정하는 세금이 매겨집니다.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우리 아파트, 옆동 아파트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리 계획하고 나누어 중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또 10년 단위 적용이 되죠. 그래서 10년, 20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을 이렇게 활용해서 미리미리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3가지 방법과 그중 증여의 핵심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 증여, 부담보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천만 원의 세금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인 세무사하고 직접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어떤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센세무사 강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